신규 확진자가 1,900명 넘게 쏟아진 광복절 연휴 첫날 서울 도심에 차벽과 울타리가 쳐진 가운데 걷기행진 같은 변형 집회를 하려던 참가자들과 경찰이 곳곳에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동 자제를 호소했지만 제주도는 연휴 기간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찾을 전망입니다. 서해안 해수욕장도 방역이 강화된 부산과 동해안 대신 찾아온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주 예정된 대선 주자 첫 토론회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복귀를 앞둔 이준석 대표는 몇 명이 불참해도 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토론회 개최 입장을 고수했고 윤석열 전 총장 측은 토론회 당일 호남행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이 찾던 공부방도 문을 닫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도움 청할 곳이 사라져 커지는 교육 격차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도쿄올림픽 스케이트보드 종목에서 일본의 어린 선수들이 메달 5개를 휩쓸자 일본 젊은 층에서 도심령 스포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지원 속에 초고령 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는 젊은 스포츠를 취재했습니다. 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하루에 2,000명 가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을 넘어 더 큰 파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이 그 중대고비인 광복절 연휴 첫날입니다. 광화문에는 차벽과 경찰이 이 골목길까지 꽁꽁 막았습니다. 원래는 방역 4단계에서 1인 시위를 할 수는 있는데요. 광화문 보수단체는 사실상 모여있기 때문에 1인 집회가 아니라며 경찰은 원천 봉쇄했습니다. 인간띠같이 선 경찰을 향해서 국민만 거리 두기 하냐 소리치는 것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삼엄한 경계를 풀기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오늘 상황을 먼저 여현구 기자가 전합니다. 남성이 울타리를 붙들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서울 도심 보수단체 행사를 차단하는 경찰에 항의하는 겁니다. 정광욱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참석자들이 2m 간격을 두고 서울역과 광화문을 도보로 왕복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불법을 중단하시고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이 행사가 다수 인원이 충분히 거리를 두지 않고 모이는 변형 집회라고 판단해 울타리와 차벽으로 집결을 막았고 곳곳에서 항의와 실랑이가 빚어졌습니다.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라! 국가 길을 열어라!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쓴 혐의로 50대 남성이 체포됐고 주최 측은 인근 탑골공원으로 집결지를 바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도 도심 교통통제와 지하철 무정차 통과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하철이 여기가 기왕 지나간다 그러더라고. 물어보니까 저 8번 출구 어딘지도 모르겠어. 말할 기운도 없어요. 저희 덕수궁에 산책하러 나왔는데요. 애들이 좀 긴장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다니기에 좀 많이 불편한 건 있어요. 집회는 이런 시기에는 피해야 되지 않나. 민노총도 서대문역 일대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70m씩 간격을 두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1인 시위로 판단해 개최를 막진 않았지만 일부 구간에선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아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일 서울 도심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현규입니다. 지금 정부는 연휴 기간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집에 있으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기 휴가지인 제주도에는 오늘도 사람이 몰렸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가방을 들고 바삐 움직이는 시민들. 연휴 첫날 가족, 친구와 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왔습니다. 광복절 연휴 첫날 여행객이 몰리면서 공항 보안검색대 앞엔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차장엔 여행객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승객 수는 많이 늘었어요.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 단위로 움직이니까 보통 승용차에는 4, 5분, 승합차에는 대여섯 명 단체로 같이 오시죠. 자가격리가 필요한 해외여행 대신 제주도가 행선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외여행
해외여행도 못 가고 또 여름휴가는 가고 싶고 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제주도로 조심해서 다녀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루에 2,000명씩 넘어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개인 위생을 잘 지킨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휴 기간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려들 걸로 전망되자 제주도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민들에게 연휴 기간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집에서 머무르기 대도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명으로 일일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연휴가 지난 뒤 확진자가 폭증할까 봐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제주도는 방금 보셨고요. 부산 해수욕장을 막아놨더니 피서 인파가 그대로 서해안으로 몰려갔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해변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은 7만 4천 명이 넘습니다. 부산, 해운대 등 유명 해수욕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관광객들이 서해안으로 발길을 돌리는 겁니다. 특히 해수욕장이 있는 서해안 지역은 거리두기 2단계로 식당과 카페에서 자정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놀자, 괜찮겠다 여기 하면서 그냥 코로나 인원도 다 알아보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상입니다. 방문객들에게 체온 스티커를 붙여주고 안심콜로 출입 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안심콜 없이 해변을 출입하고 발열 스티커를 붙인 사람도 찾기 힘듭니다. 물에 들어가면 접착력이 약해져가지고 금방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제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관광객분들은 매일매일 새로 오시는 분들이니까 생소하시잖아요. 홍보하는 게 좀 어려워서. 방역의 최대 고비라는 이번 연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백신 맞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의료진이 백신 용량을 제대로 지키는지 주사기에 다 넣은 채로 내오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한 의료기관에서 대여섯 명한테 놓을 백신을 한 사람한테 몰아서 주사를 해버렸습니다. 백신 종류마다 놓는 용량, 횟수, 간격이 다 달라서요. 의료진들도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백신이 과다 투여된 사실은 병원이 뒤늦게 실수를 알아채면서 드러났습니다. 화이자의 경우 한 병에 든 백신을 식염수와 섞은 뒤 대여섯 명에게 접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선 한 병에 든 백신을 한 명에게 모두 투여한 겁니다. 지난 12일과 13일 이런 식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은 10명. 현재까지는 일부에게서 접종 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두통과 발열 등 경미한 반응만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접종자들을 병원에 입원시켜 경과를 지켜보는 한편 해당 병원에 대해선 백신을 전량 회수하고 위탁 의료기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도 다 이수가 되신 거고 그런 건 다 확인이 됐어요. 처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접종은 못하게 조치를 했고. 앞서 지난 6월엔 전북 부안에서 얀센 백신을 5명에게 과다 투여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광주와 인천에선 정량에 못 미치는 백신을 투여하는 등 백신 오접종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총 4천만 회분 확보했다던 모더나 백신. 아직도 약속한 만큼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이 모더나 본사를 찾아가서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정말 잘못했다, 반성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유감 표명 정도인지는 실제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공급한다는 건지 그 일정도 정확히 밝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지에서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14시간 비행을 마치고 매사추세츠주 모더나 본사로 향하는 정부 대표단. 모더나 측에선 판매 책임자가 자리했고 회의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를 논의하는 만큼 회의는 취재진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회의를 마친 정부 대표단은 모더나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지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시했고 모더나사는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직접 회사를 찾아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내겠다는 목적입니다. 회의가 건설적이었고 상호 이해도 높였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백신 공급 일정에 대해선 답을 미뤘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협의하거나 정리가 되는 대로 귀국 후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는 백신을 국내에서 우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단판 테이블에 올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습니다. 정부가 올해 모더나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4천만 회분 가운데 현재까지 들어온 건 6% 수준에 불과합니다. 백신 물량 부족으로 모더나와 화이자의 1, 2차 접종 간격은 4주에서 6주로 늘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재입니다. 부대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해군 중사 사건. 오늘 그 피의자인 직속 상관이 구속됐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 지 70일이 넘도록 가해자 분리조차 하지 않더니 피해자가 사망을 하자 이틀 만에 군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인천 도서 지역 부대 근무 중 A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B상사가 구속됐습니다. A중사가 숨진 날 청구된 영장은 이틀 만인 오늘 발부됐고 함대 미결 수용실에 수감됐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79일 만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월 27일 A중사는 그날 바로 C 주임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군은 피해자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해 정식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중사가 마음을 바꿔 부대장과 면담하고 정식 신고한 것은 70여일 뒤.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오랜 기간 참기 힘든 협박과 회유가 있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군은 성추행을 인지할 경우 법령상으로는 즉시 보고해야 하지만 피해자 뜻에 따라야 한다는 훈령을 거듭 언급하며 조치를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공군 이모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이 상충되는 부분을 검토하던 중 또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세상에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던 것이지 피해자가 방치되기를 원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해군은 A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하고 유가족에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검을 원치 않는 유가족 뜻에 따라 내일 발인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민주당 경선 일정,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강원을 찍고 첫 중간 결과가 발표됩니다. 또 2차전은 곧바로 호남인데요. 승기를 잡으려면 지역 공략도 전략적으로 해야겠죠. 정세균 전 총리가 첫 지역인 중원에 공을 들인다면 이재명, 이낙연, 양강 후보는 초반 승부처이자 최대 표밭인 호남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때마침 김대중 전 대통령 12주기가 코앞입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며 마이웨이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주말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이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의원과 1시간 넘게 배를 타고 김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목포 하이도를 찾았습니다. 오는 18일 김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앞두고 자신이 민주당의 대표 주자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른바 백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만큼 다시 적극적으로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선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걸고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것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새 지평이 열렸고 그 공간 속에서 저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미 하루 전 목포를 찾아 자신의 청춘의 시작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은 광주를 향했습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유족들을 만나 호남 출신 후보로서 지역 현안을 챙기고 상처를 보듬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완벽한 진상의 규명, 남김없는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최대한의 복구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겪으신 고통을 다시는 누구도 겪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지역 순회 경선을 3주 앞두고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는 민주당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부터 승기를 잡겠다며 내일도 나란히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여기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씨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자기 사람 안 치는 찬스를 썼다 비판을 받고 있죠. 저희가 사장 공고 내용에 담긴 자격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이 깐깐했던 3년 전의 자격이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으로 바뀌었는데 우연일까요? 공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장 모집 공고입니다. 응모 자격으로 관광 마케팅, 개발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 등 5가지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게재된 사장 공개 모집 공고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2018년 게재된 모집 공고, 박사학위를 가진 상태에서 관련 경력을 쌓았거나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교수나 공무원, 기업 임원급이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일각에선 황교익 씨를 임명하기 위해 응모 자격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은 채용 조건이 바뀐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관광공사 사장이 이 지사 변호인에게 나눠줄 전리품이냐며 날을 세웠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보온성 인사 남발하는 지사 찬스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2018년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지원 자격이 완화됐고 이후 바뀐 규정에 따라 올해 채용 공고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일단 가겠다, 토론회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윤석열 후보 측이 참석할 분위기는 아닌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저희가 직접 전화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내일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며 사실상 휴가에서 복귀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선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순간 경선은 흙탕물이 된다며 자신을 향한 공격을 차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모든 협상은 중재안이 안 받아들여지면 원안대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절충안으로 제시한 발표회 방식도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8일 대선 주자 토론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은 토론회의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옳겠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을 포함해 일부 주자들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것을 두고는 13명 후보 모두가 만족하는 방식으로 매번 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몇 명이 불참해도 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미 패싱당하지 않았냐며 윤 전 총장 측의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토론회 사전 설명회에 불참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오는 18일 토론회 당일 전남 목포 방문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토론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도 DJ 서거 12주기에 맞춰 이미 오래전 준비한 일정이었다며 사실상 토론회 불참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오는 23일 출범할 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놓고도 이 대표가 서병수 현 경선준비위원장을 검토하자 윤 전 총장 측이 공정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코로나는 대선 예비 후보들 선거운동 방식도 바꿔놨습니다. SNS 속의 후보자들을 만나보시죠.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일일 바리스타로 변신해 원두를 갈고 물을 부어 직접 핸드드립 커피를 내립니다. 5명 이상 모임 제한 방역 지침에 따라 지지자 단 2명만 초청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겠다는 취지입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 또 쓴소리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제가 해나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선 후보들마다 자신을 알리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정책 소개는 비대면이 대세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초 안에 공약을 설명하는 콘셉트로 싱터뷰를 연재하고 있고, 사대보험이 되고 안전하게 자부심을 갖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초짜리 광고 형식으로 짧고 굵게 공약을 소개합니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젊은 시절 일화를 웹툰 형식으로 연재하기도 하고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자신이 직접 웹드라마에 출연해 1호 공약 반반 주택을 설명합니다. 국가가 집값의 50%까지 공동 투자하는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좋아하는 음식, 첫사랑 등 개인적인 질문에 답하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해시태그 투재명이 붙은 글에 직접 답글을 남기는 등 SNS를 통한 쌍방향 소통은 이제 기본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대표 리스크. 보통 이제 대표 리스크라고 하면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제 구설을 자꾸 오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나온 발언입니다. 네. 윤석열, 최재형, 장외 주자들도 입당을 하고 국민의힘 경선이 탄력을 받나 싶었는데 대선 주자 첫 토론회부터 갈등이 격해지고 있죠. 그 원인이 이준석 대표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 철학이에요. 토론 배틀 철학이 있어요. 대표의 개인적인 철학의 경준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캠프들하고 충돌을 좀 일으키는 거고요. 네, 진정 교수는 대표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으로 스타의식이 강해서 개인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교수는 이 대표가 당선됐을 때부터 이제 리스크를 계속 거론을 해왔었고요. 근데 문제는 당내에서도 같은 비판이 일고 있다는 거죠. 네, 국민의힘 재선 의원 일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내부를 향해 쏟아내는 말과 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는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의 강점을 국민께 알리는 멋진 무대를 연출해 주어야 합니다. 네, 중진 의원들도 불필요한 말과 글을 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 희한한 게요. 이제 당대표 입성한 게 2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 정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이준석 효과라는 말까지 받았었는데 이렇게 왜 이런 지적이 나온 걸까요? 네, 그게 궁금해서 휴가 중인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이 대표는 우선 시간은 내 편이라면서 여러 우려에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윤 전 총장 측과 갈등에도 원칙을 갖고 가면 문제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네. 뚜렷한 당내 세력이 없는 만큼 특정 후보에 치우치지 않아야 끝까지 경선을 치러낼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과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판에서 중심에 섰던 것처럼 이 대표도 직접 대선판을 짜고 주도권을 잡아서 결국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냐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뭐 리스크라고 붙이면은 당연히 본인은 좀 불쾌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달아본 거는 과연 당대표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경선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택시 면허를 따고 왔으니까 경선 버스는 어떻게 운전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왕조 시대, 이 야당에서 나온 비판이죠? 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 캠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결정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는 논평을 내놓자 윤희숙 의원, 그 당은 지금 어느 시대냐, 왕조 시대를 방불케 한다고 적었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이제 반역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한 번만을 두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유독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발언과 논란이 좀 적지 않았었는데요. 이른바 적통 논쟁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의 적통을 잇는 주인공이자 반갑죠. 민주당의 맏며느리로서 아들들께서 적통이다 하니까. 적통, 이거는 왕세자 정할 때 나온 얘기죠, 이거. 왕세자 정할 정식 비의 자식이냐, 왕비의 자식이냐, 그런 걸 따지면 알겠어요.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이긴 한데 적통 논쟁을 보면 좀 서글프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왜 요즘 같은 시대에 적통, 적자를 이렇게 중시하나요? 네, 최근에 백제 공방이 벌어졌을 때는 아예 고조선까지 소환하지 그랬느냐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예. 삼국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혈통, 적통 얘기하고 있는 그런 논쟁할 요량이면 저는 진짜 후보자들 다 집에 가고 그만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네, 대선이 여야, 진보 대 보수, 진영 구도가 되면서 지지층 표심이 더 중요해졌고 그래서 뿌리, 이른바 적통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2022년 대선은 왕조시대적 논쟁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요. 능력 검증을 기대합니다. 대통령을 뽑는 게 이제 국민이지 백성은 아니잖아요. 시대에 맞는 미래 비전을 좀 얘기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농심과 팔도가 유럽에 수출한 라면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어떤 물질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조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에 후루룩 면치기. 안 먹고는 못 베깁니다. 라면은 전 세계인의 먹방 소재로도 인기입니다. So lovely. So sweet. 그런데 최근 농심과 팔도의 유럽 수출용 라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식약처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제품은 올해 1월과 3월에 생산된 농심의 모듬 해물탕면과 팔도의 라볶이입니다. 검출된 유해물질은 2클로로에탄올, 유럽연합의 식품 경보 시스템에 위험 단계 심각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즉각 리콜 조치를 내렸고 독일 정부도 경고식품으로 표기했습니다. 검출량은 농심라면이 각각 7.4ppm, 5.0ppm으로 유럽이 허용하는 기준치의 최대 148배입니다. 팔도라면은 이보다 더 높은 10.6ppm입니다. 이클로로에탄올이 생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발암물질인 에틸렌 옥사이드의 대사 과정에서 생기지만 다양한 화학 반응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발암성은 없지만 피부에 흡수되면 독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허용 기준치가 달라 유럽은 최대 0.1ppm까지 허용합니다. 반면 미국은 각각 최대 50ppm, 940ppm으로 비교적 높습니다. 한국에선 별도 기준을 검토 중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출용 제품은 국내에선 유통되진 않았습니다. 수출용과 국내용의 원재료 구성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심은 자체 조사 결과 국내용 제품에는 이상이 없고 수출용은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도 수출용 외에도 국내용 제품의 유해물질 검출 여부와 제조 과정 등을 조사해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한류를 선도한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였습니다. 2019년 2월 불거진 클럽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원정 도박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지만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사실이었을까요? 최근 군사법원이 가수 승리, 육군병장 이승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소감이 어떻게 되십니까? 혐의 모두 부인하십니까? 네, 승리가 많은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네요. 네, 현재는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서 입감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에 돌연 군입대를 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혐의만 해도 9개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비롯해서 본인이 직접 성을 매수한 혐의, 해외 카지노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원전 도박을 한 혐의,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조폭을 동원해서 폭행을 교사한 혐의 등입니다. 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적용된 9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한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제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한 새로운 인물도 나왔죠. 네, 승리에게 라멘 육수 비법을 전수한 일본의 유명 사업가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라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승리가 해당 일본 사업가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라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인 2015년 11월에 승리가 SNS 단체 대화방에서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오시니 따로 준비하자, 받은 것을 100배로 돌려드리자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데 성접대라는 구체적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일본인 사업가 접대 자리에 성매매 여성들이 함께한 점 등으로 미뤄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승리 본인이 성매매를 한 혐의도 입증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매매 알선 여성이 성매매를 할 여성을 데리고 왔다면서 동업자이자 공범의 위치를 묻자 승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 나는 이렇게 되물었다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가 된 겁니다. 재판부는 승리의 집으로 성매매 여성을 보냈다는 공범의 진술과 함께 성매매 여성이 승리의 집을 찾지 못해서 10분 정도 헤매자 승리가 재촉을 하기도 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승리가 2015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성매매 여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에 성매매를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성매수 혐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보도를 보면요, 유죄 판결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가로젓거나 이마를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는 부인하고 있다는 건데 공식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특별한 반응은 내놓지가 않았습니다. 첫 경찰 출석 때만 해도 승리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저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드리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망이 좁혀오자 태도가 급변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드론에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성매매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포토라인 또 서셨는데 할 말씀 없으신가요?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1심 재판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만큼 공식 입장 발표를 자제한 채 변호사 등과 항소 여부는 물론 재판 전략 등을 재점검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제 법정 구속이 됐고요. 이제 군인 신분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신병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원래는 그 전역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6일 전역 예정일인데 해당 날짜에 전역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실상 강제 전역이 됩니다. 승리의 경우에도 항소하지 않고 형이 확정된다면 강제 전역 후에 민간교도소로 이감돼서 형기를 마쳐야 하는데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나오겠네요.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손톱아래 가시처럼 마음에 걸리는 것, 바로 아이들 교육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사교육으로 선행학습까지 달리지만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원격 수업 쫓아가는 것도 벅찹니다. 그렇게 사다리는 끊어지고 미래 세대 양극화 그늘은 오늘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구자중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이 모양.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동생 2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이후 수업을 들을 때마다 애를 먹습니다. 자기들이 혼자서 그 오늘 수업을 하는데 원격 수업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거를 잘하지는 못하고 애가 이제 그걸 하면서 그래 하니까. 지역 아동센터도 모두 문을 닫으면서 도움을 청할 데도 없습니다. 전에는 이제 공부방에 이제 다니고 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못하고 이러니까 다른 애들처럼 학원도 보내주고 싶고 해주지를 못하니까 항상 미안하죠, 애들한테. 3년 전 베트남에서 온 응모군.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 원격 수업을 따라가는 게 벅찹니다. 네. 학교 있을 때 친구들하고 선생님들 저도 사회이나 과학이나 모르는 단어 많아서 모르고 소용없어 어려워요. 넉넉지 않은 형편에 학원에 가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저요 시간 없어서 많이
좋지 않아요. 네, 학원 내먹고 싶은데 학비에 좀 비싸요. 한 여론조사에선 교사 10명 중 8명이 원격 수업 이후 학생들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대규모 보충 수업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기초학력 수준 이하의 접근을 마치면 중위권 아이들을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다 개별화된 접근 방법이 필요한. 코로나 여파로 여전히 전면 등교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제주도 강원도 같은 곳이야 사람이 북적인다지만 관광객 발길이 확 줄어든 지역에서는 돌아다니지 말라는 방역 당국과는 다른 움직임도 나옵니다. 배우미 기자입니다. 활체험센터에 남자 양궁 김재덕 선수의 이름이 새겨진 포토존이 세워졌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예천군에서 태어난 김 선수의 도쿄올림픽 2관왕을 기념한다며 설치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토존은 6곳. 공사와 예천군은 3곳 이상을 방문해 인증샷을 찍은 관광객들에게 지역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는 와중에도 관광객 유치에 나선 겁니다. 예천에서는 코로나 발생률이 낮기도 하고 그게 뭐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서 코로나로 문제될 거는 적다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라남도는 전남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며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진 영상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는 지역 명소를 5곳 이상 방문한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다 서둘러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정읍 타 지역 사람들한테 이제 정읍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관광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원래는 12월까지 하려 했다가 이제 기간을 짧게 잡아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방역당국이 연일 이동과 외출 자제를 호소하는 상황.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면서 방역에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도쿄올림픽을 치른 일본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어른들한테 치이던 젊은이들이 모처럼 길거리 스포츠 덕분에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빠른 속도로 급경사를 내려오고 곧바로 언덕을 넘어섭니다. 몸과 보드가 하나가 된 채 점프도 합니다.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을 누비며 땀범벅이 된 10대들은 기술 연습 자체가 즐겁습니다. できなかった技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時の喜びが本当に大きいです。大会とかに出て1位になりたいです。 이번 올림픽 스케이트 종목에서 13살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를 포함해 일본 10대 선수들을 중심으로 무려 5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스케이트보드에 열광하는 일본 10대들로 판매점은 특수를 맞이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관련 정보로 SNS도 시끌벅적합니다. アンダーグラウンドというか、認められてないところも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オリンピックだとやっぱりそういう人たちも見てくれると思うんで。 연습장에는 이처럼 소중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상의 위험이 있지만 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도시명 스포츠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本人が楽しんでれば、全然いいと思います。年齢関係なくみんなでこうワイワイできるところとかが、すごいいいと思いますよ。 스포츠와 패션을 결합한 길거리 문화로 주목을 받았던 스케이트보드는 한때 소음과 안전 문제 등으로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을 앞두고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에 따라 공공 연습장은 2배 이상 늘었고 보드만이 아니라 올림픽 종목인 자전거 장애물 경주와 길거리 농구장 등 복합 도시명 스포츠 공원이 대기업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それぞれのスタイルでかっこよさを追求していく、そこに新たな文化が醸成されて、そこに携わる、子どもたちが増えていくっていうような中で、それが
社会全体にいい影響があるといいかなと。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미래 세대가 주도하는 새 문화가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선입니다. 네, 우리도 올림픽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야구장에서는 반가운 올림픽 스타들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펜싱 단체전 금메달 주역 구본길, 시구를 위해 삼성 구자욱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들 뻘이거든요. 아들로 그 본자로 맞죠? 그때 완전 패대기 시고 했거든요. 욕을 엄청 먹었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로 마운드에 올랐던 구본길. 펜싱 마스크까지 쓰고 공을 던지지만 타자 등 뒤로 빠지는 처참한 제구. 머쓱한 표정으로 퇴장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뻘 구자욱의 지도를 받아 흑역사를 지울 수 있을까? 안 돼. 왜 일로 가? 맞아요. 구자욱의 친필 사인 방망이를 받고 던진 공. 이번에는 포수 밑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구본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퇴장합니다. 양공 3관왕을 기록한 안산은 착실히 시구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쪽 그립에 이렇게 네네 팔손 자세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투구에 점점 자신감이 실립니다. 오. 잘 던지시는데요. 타석에 선 어머니를 상대로 시구에 나선 안산. 족집게 과일 덕이었을까? 스트라이크는 아니지만 멋지게 해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올여름 덥다 했는데 정말 기록적인 더위였습니다. 올해 7월이 142년 기상 관측사상 지구 표면 온도가 가장 높게 기록됐습니다. 8월에 접어들면서 더위는 한풀 꺾였고요. 오늘부로 폭염특보마저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래도 내일 낮에는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 31도까지 오르니까요. 낮더위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강원 영동과 동해안, 제주에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강원 영동에는 50mm가량 내릴 전망입니다. 또 충청과 호남, 경북 서쪽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내릴 동해상과 남해상엔 돌풍도 동반되는데요. 강한 바람 탓에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너울까지 덮쳐오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